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준비했습니다. 솔빈 씨, 근데 시작부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괜히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열심히 에너지를 모으는 중입니다.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모으는 중이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걷기만 해도 이게 에너지로 모이고 모인 에너지를 다시 또 전기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요. 아니, 그런 신박한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도 같이 걸어야 되나요? 동참하면 너무 좋죠. 우리 같이 건강하게 에너지 만들기 함께해요. 하나, 둘, 하나, 둘. 에너지 하베스팅은 그냥 두면 버려지는 에너지들을 전기로 바꿔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부족한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먹거리를 수확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에너지를 수확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해서 전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신소지공학과 김상호 교수입니다. 저는 인체 주변에서 버려지는 작은 에너지들을 전기 에너지를 모아서 효용적으로 그리고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응용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소재연구본부 이수연 박사입니다. 저는 에너지 하베스팅 소재를 연구하고 있고요. 오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착한 에너지 소비와 수확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좀 짚어보면 좋겠죠.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는 방법이 저는 지금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올해가 폭염이 되게 심했잖아요. 이것도 사실 변명이긴 한데 제 손이 계속 저도 모르게 에어컨을 켜고 있더라고요. 혹시 저만 이랬나요? 아마도 모든 분들께서 올 여름에 냉방기 없이 지내시기는 아주 힘드셨을 그럼요. 겁니다. 예. 맞아요. 저도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예. 올 여름에 전기세 고지서를 보시고 아주 깜짝 놀라셨을 너무 텐데요. 놀랐어요. 예. 네. 예.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올 7월 8월 여름철에 폭염 때문에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된 그 전기 거래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이런 전기 에너지를 그냥 편하게 사용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기 사용에 대한 부담을 저희가 져야 되는 점점 더 부메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결국 저희가 이렇게 지구를 뜨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기세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여름 전기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요. 저도요. 그만큼 폭염이 심각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번 여름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는 건가요, 박사님? 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발표에 따르면 기상 관측 이래로 올해 8월이 굉장히 뜨거웠던 한 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극심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20세기 평균 온도인 15.6도에서 무려 1.25도나 상승하였습니다. 1.25도. 지구의 기온으로 1.1도는 상당히 높은 거라고, 큰 수치라고 하던데. 네, 그렇죠? 굉장히 큰 수치이고요. 네. 이것 때문에 문제로 이런 기후변화가 재앙으로 이어졌는데요. 캐나다와 하와이 같은 데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요. 유럽이나 아시아, 일본에서는 굉장한 폭염이 연일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 실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다라는 암울한 전망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 어떤가요? 작년 한 해 탄소 배출량이 작년 동기 같은 이제 기간에 비해서 한 0.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 수치가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매년 0.3씩 증가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증가폭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 5년 이내에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확률이 98% 이상 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이산화탄소 결국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잖아요.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올해 초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탄소 배출, 탄소 중립
이행 보고서에 탄소 중립 전환 노출도가 선진국 중에서 한국이 제일 높은 나라로 꼽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1등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선진국 대비해서 제조업의 비중이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총 3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제조업에 대한 경제 구조가 강하기 때문에 네. 전력 소비량을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 뭐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서의 전력 소비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산업용 전력 소비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산업용 전력 소비량 증가율이 372%에 이른다고 합니다. 72%. 네. 반면에 같은 기간 미국 같은 경우는 14% 줄었고요. 또 영국, 일본도 각각 9%, 19%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상의 결과를 봤을 때 이제라도 우리가 좀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올 여름 폭염은 넘겼지만 이제 겨울이 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한파가 굉장히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추위 많이 타요? 저는 여름보다 겨울이 더 힘들어요. 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더 큰 에너지 대란이 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계 각국이 그야말로 에너지 비상에 걸렸습니다. 뭐 저마다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내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급 전환 측면이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수요 관리 측면이겠죠. 그러니까 공급 전환 측면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석탄이나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등 이런 이제 화석 연료를 점점 더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바꾸자는 노력이 계속 있어야 네. 될 거고요. 수요자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에너지를 조금 더 이제 아껴 쓰자, 좀 더 덜 써보자라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초기 비용은 들 수는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좀 이제 두껍게 진다던가, 그러면 이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가 네, 있겠죠. 네. 그리고 가전기기에서 전력을 좀 효율화시키는, 그러니까 고효율 1등급. 1등급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러한 어떤 사소한 노력에서부터 전 세계의 어떤 기후 위기를 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사용하는 에너지 양 자체를 줄이고 세워나가는 애들을 속속속 잡아내는 것. 이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럼 오늘의 주제가 에너지 하베스팅이잖아요. 이게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죠.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본격적으로 개념 설명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에너지 하베스팅이란 주변에 버려지는 에너지를 수확하여 전기로 바꿔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가령 우리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조명, 이 빛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체가 움직이거나 걸을 때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비행기나 어떤 기차들이 움직일 때 굉장히 극심한 진동과 열 에너지가 나오겠죠. 네네. 이런 에너지들을 수집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 에너지 하베스팅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에너지 발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범접할 수 없는 큰 발전소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먼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친근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냥 사라져버리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라지는 에너지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주로 이제 대표적인 게 아마 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 사람은 항온 동물이잖아요. 네. 46.5도의 온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 가 있는 온도보다 주변의 온도가 만약 겨울철에 온도가 낮다면 자연스럽게 이 체온이 머리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 주무시거나 그럴 네. 때 한 70와트 정도의 어떤 이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가만히만 있어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간단하게 뭐 일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한 170와트 정도. 그다음에 격하게 뭐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일을 한다던가 활동량이 많으면 한 700와트 정도의 에너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와. 뭐 하나 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휴대폰의 전력이 저희가 쓰고 계신 네. 이제 스마트폰의 전력이 한 11와트 정도 됩니다. 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스마트폰을 완충하기 위해서 11W의 전력을 1시간 동안 쭉 공급을 해주면 네. 휴대폰을 완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까지도 충전할 수 있고 그 이하의 저전력 기기들은 저희가 잘 충전할 수 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박사님, 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주로 어떤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가요? 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크게 열전, 압전, 전자기 그리고 광전 에너지 하베스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열 에너지, 그리고 압력, 전자기력, 빛 이런 일상적인 힘들을 이용한다는 소리네요. 그러면은 첫 번째 열전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은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입니다. 과학적으로 두 물질이 온도 차이가 생기면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생성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열전 하베스팅입니다. 즉,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것이죠. 2013년 영국 모바일 회사 보다폰이라는 회사에서는 네. 열전 소자가 들어있는 바지를 만들어서 선보였는데요. 바지요? 네. 오. 그 바지에는 열전 소자를 넣어서 이제 사람이 엉덩이를 흔들면 바지에서 열이 발생하니까 오. 그 열을 이용해서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오, 그럼 춤을 추면은 핸드폰이 충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지가 너무 비싸지만 않으면 당장 사고 싶은데 너무 사고 싶어요. 아직까지 상용화가 된 건 아닌 거죠? 네, 아직 상용화까지는 되진 않았고요. 예. 그게 이제 실제로 하기에는 조금 한계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아쉽지만 그래도, 흥미롭네요. 재미있는 이벤트로서 사람들한테 이 열전 소자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열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이 핸드폰 발열을 가지고 다시 핸드폰을 충전할 수도 있나요? 오. 제가 답변을 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 네, 열이 네.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네.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생되는 열을 저희가 이제 전기를 변환했을 때 네. 그 파워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 네. 휴대폰의 어떤 소비 전력량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열을 이용을 해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일부 이제 컴포넌트 아주 초저전력의 부품은 충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핸드폰 전체를 충전하기에는 그 에너지가 좀 작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아쉽네요. 주변 환경을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네. 주변 환경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환경, 주변 환경. 그러니까 들어오는 에너지가 커야 네. 저희가 만드는 에너지도 큰데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들어오는 작은 주변에서 버려지는 작은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서 작지만 얘를 효율적으로 쓰자라는 개념이고요. 네. 아까 이제 솔비님께서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발전의 개념은 이제 큰 에너지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개념입니다.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네. 열전 하베스팅에 대해서는 이제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고 다음 압전 하베스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압전 하베스팅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1880년도에 오, 퀴리 형제 퀴리 형제. 예, 처음 이제 발견을 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이렇게 힘을 가하게 되면 압력이나 힘을 가하게 되면 어떤 특정 물질 내부에 이렇게 분극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양전하고 음전하가 이렇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전하 분리가 일어나는데 이 전하 분리를 이용을 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압전 효과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밟을 때 아니면 진동 뭐 이러한 이제 어떤 물리적으로 가해준 힘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어떤 응용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조금 정부 주도형의 응용이 되어 왔습니다. 실증용으로. 한 예를 들면 영국의 이제 페이브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뭘 했냐면 그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빈민가의 축구장 거기 이제 전력을 공급하기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빈민가니까 또 이제 그 어떤 유지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 축구장 그 잔디 밑에다가 그 앞전 패널을 쭉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낮에 이렇게 막 축구하고 그러면 네, 밟죠, 땅을. 계속 밟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서 모아놨다가 와. 밤에 이제 사용되는 그 LED 그 등의 전원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최근에도 이제 아이들이 계속 에너지를 만들면서 축구를 하면서 또 즐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죠. 정말 좋은데요. 네, 너무 기발하다. 친환경이면서. 네. 네. 정말 아이들에게 이 꿈과 희망을 동시에 줄 수 있는 멋진 축구장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전자기 하베스팅은 버려지는 전자기들을 모아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겠네요. 혹시 어떤 건가요, 박사님? 네, 전자기 에너지 하베스팅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통신이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신인데요. 네. 이런 통신에서 전자기파가 생성이 되고 이 전자기파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전자기 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와이파이의 전자기파를 활용하는 와이파이 백스캐터드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또한 드레이슨의 테크놀로지는 이런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충전하는 기술까지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네, 열전, 앞전, 전자기 하베스팅까지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광전 하베스팅, 이거는 빛을 이용하는 거죠? 아마 제일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길을 가시다 보면 또 지붕 위에도 이렇게 태양광 패널. 네. 예, 그게 태양전지입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 돼. 내 소중한 전기들 날아가고 있어. 전기요? 전기가 어디 있어요? 안 보이세요?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머리 빗을 때 나오는 이 정전기도 이제 전기로 바꿔서 핸드폰도 쓰고 스마트워치도 쓸 수 있어요. 에이, 겨우 저 전기를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정전기를 전기로 바꿀 수 있는 마술 보여드릴게요. 마술 도구들이 여기 있네. 혜빈 씨, 분명 마술 도구라고 했는데? 그러게요. 전기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는 마술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정전기를 전기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 맞지 않나요? 마술이란 표현보다는 저희는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에너지 하베스팅이요? 에너지 하베스팅이란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들을 모아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서 쓸 수 있는 기술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티끌모아 태산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PD님한테 정전기를 전기로 만들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쳐놨거든요. 네, 그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전기 발전 소재인데요. 이 정전기 발전 소재가 얼만큼 전기가 나올 수 있는지 좀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물질이 서로 고무 같은 소재와 이제 금속 소재인데 이 두 소재를 서로 마찰을 하면서 얼만큼 전기가 나올 수 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마찰이 일어나면서 전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특히 이제 겨울철에 정전기 막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거기에서 전기를 저희가 뽑아내서 얼만큼 많이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발전이 이제 얼만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불이 들어올까요? 와, 두 소재를 그냥 마찰만 시키는 건데도 저렇게 이야. 전기가 발생을 하네요. 이 정도 크기면 발전량이 얼만큼 나오나요? 저희가 여기에서 발전된 에너지를 충분히 모을 수가 있다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가정에서 쓰는 작은 소형기기는 저희가 작동을 하거나 방전되는 거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형기기라고 하면 스마트워치 같은 게 될까요? 네, 그런 것들과 스마트 밴드라든지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웨어러블 기기들 이런 것들에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 깜빡깜빡여요. 오, 이거는 압력을 줬을 때 전기가 발생하는 소자입니다. 그럼 압력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전기로 변환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줄 때마다 두 가지 여기 서로 다른 물질이 내부에 있는데요. 이 내부에 있는 물질이 서로 접촉을 하면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번 쳐보시겠어요? 네. 네. 와. 이 압력 에너지는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자를 실제로 계단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놀이터 바닥에 깔아두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계단을 걸어 오르면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면서 에너지가 발생해서 그 에너지를 밤에 불을 켜거나 아니면
다른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저게 유연압전 필름입니다. 이게 유연압전 소재입니다.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네. 되게 얇은데요? 좀 유연하게 구부릴 수 있고 앞서 사용했던 두 가지 물질을 마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물질을 이용해서 구부려주는 어떤 압력을 줬을 때 이 앞전 소재 내부에 양전하와 음전하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 양전하와 음전하의 불균형을 똑같이 외부 회로로 전자가 흐르면서 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부에선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화학적인 결합을 더 가미를 해서 기존의 발전 성능보다 더 향상된 능력을 보이는 발전 소자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부리면서 펴졌다가 구부려졌다가 펴졌다가 하면서 에너지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연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유연하다 할 때 유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 필름 자체가 유연하게 구부러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유연하게 만들면 더 실생활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든 유연한 앞전 소자를 사람의 신체에 관절이나 이런 무릎에 부착을 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그런 구부렸다 펴졌다 하는 힘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에너지 하베스팅 응용 기술로 할 수 있겠죠. 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우리 일상 속에서 놓칠 수 있는 에너지를 전기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이 훌륭한 기술, 왜 아직 잘 널리 쓰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에너지 하베스팅 현재 기술의 한계점이라고 하면 그 성능이 아직 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모아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매체도 필요하거든요.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에너지가 저장이 될 수 있게끔 그 저장해주는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지금 현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에너지까지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설명을 듣고 게다가 이제 화면으로까지 직접 보고 나니까 이해도가 확실히 확 올라갑니다. 솔비 씨는 어떻게 봤어요? 저 화면에 나왔던 앞전 소자를 제 방에다가 전체적으로 좀 깔아놓고 싶어요. 어허. 그래서 전기세도 아끼고 좀 이렇게 네. 에너지도 획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마찰 전기가 또 많이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떤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마찰 전기를 이렇게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정전기입니다. 정전기 평소에 많이 나면 싫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에너지 차원에서는 또 그렇죠. 도움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정전기가. 저희가 그동안은 정전기를 없애려고만 네. 노력을 해왔는데 약간 역발상으로 이 정전기를 없애면서 활용을 하면 에너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정전기는 역사가 이미 기원전으로 넘어갑니다. 기원전이요? 기원전까지가요? 기원전에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탈레스가 네. 그 이제 그 소나무에서 나는 송진이 네. 굳은 게 호박이죠. 네. 그 호박을 천으로 문질렀어요. 우연하게 잘 아시는 대로 문질렀더니 먼지가 막 달라붙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정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전기를 이제 발견한 거는 수천 년 전이죠. 일상생활에서 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번개입니다. 그 번개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1억 볼트에 2만 암페어입니다. 이런 번개를 모으려는 시도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걔를 모으기가 어려운 게 언제 번개가 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번개 하나하나를 모아야 되는데 번개 하나를 모으는데 필요한 그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소재 기술을 쓰려면 축구장만한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축구장만 예, 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 넓은 스케일에서 볼 게 아니라 좀 스케일을 좀 사이즈를 낮춰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정전기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저희가 풍선 같은 거 막 머리에다 비비면 머리카락 딸려오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일종의 정전기고. 많이 했어요. 겨울철에 이제 막 니트 같은 거 이렇게 벗으실 때 벗을 때요? 빠직빠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문고리 같은 거 딱 이제 금속으로 된 거 깜짝 놀라잖아요. 찌릿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정전기입니다. 그 두 개의 물질이 마찰나게 되면 항상 정전기 발생을 하게 되죠. 얘를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저전력 기기, 그러니까 낮은 소모 전력을 갖는 어떤 전자기기라던가
뭐 다양한 응용에서의 어떤 전력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좀 진행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소량이지만 정말 소중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기술, 에너지 하베스팅. 우리 일상과 잘 접목을 시키면 새로운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뭔가 새로운 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이죠. 여러분은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 저는 이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기술이 참 흥미로운 게 쉽게 접목이 될 수 있다. 우리 일상과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재미있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물방울이라던가 네. 아주 작은 물의 흐름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오. 2014년도에 서울대학교하고 그 한국전자연구원에서 한 재밌는 컨셉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물의 흐름을 이용을 하는데 예. 그 양이 매우 소량입니다. 40 마이크로리터. 40 마이크로리터입니다. 마이크로리터요? 예. 와. 아주 작죠. 네. 근데 이 에너지 가지고 그 에너지 발생된 출력을 봤더니 한 0.42 밀리와트 정도. 그 정도면 이제 작은 소형 LED 한 3개 정도 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변기를 내릴 때 뭐 만들어낼 수 있는 전기 뭐 이런 언론 보도로 발표가 됐던 것도 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와, 40 마이크로리터 아주 작은 에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는 작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이제 신경 안 써왔다는 얘기죠. 그냥 변기 쓰면 버리고 물 버리고 그렇죠. 그런데 다 버려지는 예. 애들인데. 근데 그런 이제 버려진 에너지들을 그래도 어떻게든지 에너지 하베스팅으로 이제 작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면 걔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뭔가 의미 있는 네. 이제 어떤 응용에 적용될 수도 있고 뭐 태클모아 태산 뭐 그런 그렇죠. 특히만 것들에도 말씀드릴 수 있을 태산이죠. 것 같습니다. 예. 이 변기로 만드는 전기 저희 집에도 하나 설치하고 싶은데요. 아직 상용화는 안 된 거죠? 상용화는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IoT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약간 프라이빗 섹터 쪽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이게 이제 웨어러블 기기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전력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네. 뭐 시장은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앞으로는 저희가 뭐 하나씩 살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또 이 네덜란드에서도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덜란드의 한 클럽에서 이 춤을 추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바닥을 밟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변환을 해서 무대 조명을 공짜로 켜고 있는 클럽이 오,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데요? 예. 혹시 박사님 이거 실제 사례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클럽의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네. 앞서 이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을 응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네덜란드 기업인 그 에너지 플로어라는 회사에서 이 바닥에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이 가능한 무대를 설치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춤을 추면 더 이제 조명이 현란해지는 거죠. 더 열심히 춤추겠네요. 거기 그렇죠. 클럽에 있는 분들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더 많이 움직이면 예. 더 조명도 화려해지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 플로우라는 기업이 이런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뭐 공공시설이나 뭐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 이제 응용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의 많은 반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피트니스에서도 정말 요긴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우리나라에 정말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콘서트만 가봐도 사람들이 정말 신나게 뛰어놀잖아요. 콘서트장도 네. 괜찮네요. 그래서 바닥에 싹 깔아놓는 거죠. 정말 이렇게 춤도 추고 에너지도 만들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착한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에너지 하베스팅이 자투리로 에너지를 만든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어차피 버려지는 애들이니까 새로운 의미를 찾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 작은 에너지도 모으고 또 모아야 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모든 디바이스들이 최근에 소형화되면서 이런 저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력원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네. 이런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이용을 해서 뭐 최근에는 뭐 블루투스 네트워크라던가 아니면 전자 뭐 계산기라던가 뭐 이러한 저전력 디바이스에는 적용이 이미 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IoT 센서 이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을 할 거거든요. 핸드폰도 이렇게 전원 꽂아가 충전하기 불편해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웨어러블 기기. 맞아요. 시계인데 그쵸. 충전하는 게 불편하죠. 근데 저희 이제 에너지 하베스팅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충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용이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예. 개념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발전으로 또 새롭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의료 분야인데요. 과연 에너지 하베스팅, 의료 기술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최근에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수요 증가로 인해서 많은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들이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와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연구 및 상업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 중순부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이죠. 뉴럴링크가 인간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을 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루게릭병이라던가 척손상 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해 4월 일론 머스크 CEO가 당시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내용인데요. 뇌에 무선 칩을 삽입한 원숭이가 조이스틱 없이도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들이 IT 기술과 융합을 하게 되면서 치료용 전기 자극, 진단, 그리고 체내외 네트워킹 등의 기능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요구 전력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 환자에게 이용한 페이스메이커라든가 중추신경 치료를 위한 내심부 자극기 등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현재 많은 삽입형 의료기기들이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러한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들이 재충전이 불가능한 1차 전지를 통해서 몸속에서 구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내 배터리가 방전되면 배터리 교체를 위한 수술이 필요하고요. 이런 주기적인 수술은 환자분들에게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드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페이스메이커의 경우에 이 1차 전지 배터리가 대부분의 볼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형 의료기기 내 1차 전지를 재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로 교체를 하게 되면 의료기기 자체의 사이즈를 대폭 줄일 수가 있고요. 또한 교체 수술이 없이도 지속적으로 체내에서 재충전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현재까지도 체내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뚜렷한 에너지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해외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들은 무선 전력 전송 방식을 이용 그리고 개발해 왔는데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자기 공용 방식과 자기 유도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자기 공용 방식은 높은 에너지 전송으로 인해서 체내 발열이라던가 전자기파 발생 등의 인체 유해성으로 인해 어떤 사용화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요. 자기 유도 방식은 일부 의료기기 충전 기술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체내의 전송거리가 너무 짧아서 사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인데요. 이제 광전, 즉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체외에서는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체내에서는 빛 전송에 한계가 있고요. 또한 온도차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열전의 경우에도 사람은 항온 녹물, 즉 36.5도의 일정한 체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용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체내 장기 및 근육의 움직임들도 어떤 전기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지만 이 자체들이 너무 작은 에너지라 체내 배터리를 충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연세대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전기,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이를 배터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체내에 삽입된 의료기기를 구동할 수 있는 새로운 체내 충전 기술을 2019년에 세계 최초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본 초음파 기반 인체 삽입형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의 주기적인 배터리 교체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평가받고 있고요. 현재 국내 스타트업에서 상용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마찰전기 발전기가 보편화, 상용화되기까지는 장애물들이 남아있고 또한 많은 후속 연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출력 마찰전기 소재 개발을 통한 발전 출력 향상이라던가 효율적인 에너지 변환, 저장 시스템 개발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한 마찰전기 발생 원리, 심도 있는 기초 연구들 등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전환 기술인 이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한 관심 앞으로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사님, 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세계적인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전 세계 에너지 하베스팅 시장은 2020년 4억 9천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7%로 증가하여서 2025년에는 10억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 특히 우리나라의 에너지 하베스팅 시장은 2021년 1,300만 달러에서 2026년에는 1,37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성장세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1%의 낮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해외와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에너지 하베스팅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특색이 있습니다. 시장으로 보면.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특히 이제 이 IoT가 어떤 환경이라던가 안전, 복지, 그 다음에 어떤 건강, 의료 쪽에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은 그걸 좀 더 넘어서 군사 쪽에도 상당한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뭐 유럽 쪽에서는 아주 좀 일찍부터 IoT, 사물 인터넷과 에너지 하베스팅을 접목하기 위해서 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 에너지 하베스팅이 어떤 IoT의 성장을 좀 이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2025년 무선 네트워크의 IoT 노드의 수가 209억 개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IoT 기기는 어떤 외부에 상관없이 상시적인 전력이 공급되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런 상시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는 수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뭐 비용이라든지 인적 자원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접목되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위기 시대 버려지는 에너지를 수확하는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모든 기술들이 그렇지만 그 부족한 부분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교수님, 에너지 하베스팅의 단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주변의 환경에 되게 민감하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불규칙하다라는 거죠. 저희가 하루 종일 바깥에 있으면 태양 전지를 계속 구동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예. 이제 태양광을 직접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실내 광원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네. 밖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열이 있어야 온도 차이가 있어야 열전 발전도 할 수가 있고요. 공장이 예를 들어 24시간 돌아간다. 그러면 그 이제 공장에 들어간 이제 많은 기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걔가 가동을 하고 계속 진동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로자분들께서 퇴근하셔야 그러면 이제 되잖아요. 멈추죠. 이제 기계들이 멈추죠. 그럼 진동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환경에 되게 이제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낸 에너지도 불규칙하다라는 거죠. 예. 낮은 경제성이 또 에너지 하베스팅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를 크게 만들어야지 그만큼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무한정 크게 늘린다고 해서 그 발전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한계점이 도달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성은 떨어지겠죠. 네. 그 어떤 신체 에너지 하베스팅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인체에 우리가 움직이는 이런 많은 부분들에 이제 에너지 하베스팅 소재나 소자들을 이제 붙이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면적을 크게 해도 버려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많이 붙인 만큼의 경제성은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말씀해주신 그런 한계들을 보완할 기술들이 함께 연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이게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네, 이런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부분들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도. 이 SS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기존의 에너지 하베스팅에서 약간 버려지는 에너지를 조금은 덜 버릴 수 있게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수학적 모델링이 또 좀 선행되어야 되는데요. 면적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기 때문에 입력 에너지가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을 때
그 에너지가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통해서 최대치 또는 최적치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시티의 실현을 위해서도 이 에너지 하베스팅의 기술적인 장치 마련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기술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빛만 있다던가 네. 열만 있다던가 진동만 있다던가 근데 이 세 가지 같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오. 그러면 얘네들을 세 가지를 순간적으로 동시에 모아서 한 번에 이제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 형태가 조금씩 틀립니다. 네. 그래서 얘를 잘 제어하면 세 개를 합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얘를 잘 제어하지 못하면 서로 이제 상쇄를 시켜서 오히려 에너지가 줄어드는 네네. 서로 경우가 방해가 있죠.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에너지를 발전을 하고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브레인이 필요합니다. 네. 효과적으로 이렇게 발전된 거를 저장시켜주는 어떤 명령을 내려주는 우리가 회로라고 그러는데 네. 그걸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 IC라고 그래가지고 PMIC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PMIC가 작동을 할 때 그 뭐 태양전지, 열전, 압전이 약간 다 기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각각의 에너지들을 잘 조합을 해서 좀 향상시켜주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고 그다음 효과적으로 잘 명령을 내려서 저장시켜줄 수 있을까? 그런 전체적인 소재부터 어떤 전자공학 기술까지 이렇게 좀 더 융합하는 기술 연구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얘기해 주셨지만 에너지 효율의 향상 그리고 에너지 하베스팅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단일 소재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손실되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회로 그리고 저장 시스템 이런 것들 세 가지가 모두 잘 개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식의 전환입니다. 오늘 좀 논의가 된 것처럼 이전에는 밀리와트, 뭐 마이크로와트 네. 이런 에너지 필요 없어. 그냥 별로 관심도 없어. 맞아요. 그냥 버렸거든요. 버려줘 왔고. 근데 앞으로는 이런 그 작은 에너지들을 스마트하게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에너지들이 환경, 그다음에 헬스케어라든가 안전 쪽에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의 미래의 삶을 행복하고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이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께 좀 혜택을 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따끈따끈한 과학계 소식을 알아보는 과학 이쓰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이쓰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체내 장기에 빛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카이스트 공동연구진이 개발한 OLED 카테터 덕분인데요. 카테터는 소화관이나 기관지, 혈관에 약재 등을 주입할 때 쓰는 가는 관을 말하죠. 연구진은 이 카테터와 OLED를 접목시켰습니다. 수분 환경에서도 잘 움직이는 초방막 유연 OLED를 개발한 뒤 원통형 구조를 감싸는 형태로 전 방향에서 균일한 빛이 나오는 의료기기를 만들었습니다. 2형 당뇨병 G 모델에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간 섬유화를 억제시키는 효과도 나타났는데요. 연구진에 따르면 체내에 OLED 소자를 삽입해 빛 치료를 진행한 결과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디스플레이 영역으로만 알려졌던 OLED의 새로운 활용, 의료 분야에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몸에 심는 칩 대신 코의 주름으로 반려견을 식별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국내 한 학생 기업에서 코 주름 기반의 반려동물 개체 식별 기술을 개발한 것인데요. 개의 코에는 주름이 그물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지문처럼 개마다 고유한 무늬가 있어서 개체를 식별하는 특징으로 활용할 수 있죠. 정부가 시행 중인 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라 그동안은 개의 몸에 칩을 심어 개체를 구별했다면 이 기술을 도입할 경우 개의 코사진을 찍어 등록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내장형 칩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반려견 보호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네요.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끈하고 재미있는 과학계 소식 풍성하게 준비해 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버려진 에너지를 수확하는 기술,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에너지라도 소중하게 잘 모아서 필요한 곳에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솔빈 씨는 어땠어요? 오늘 이 작지만 소중한 에너지들을 정말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남은 하루 정말 주의 집중해서 제 주변에 어떤 에너지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는지 계속 확인해 봐야겠어요. 아유, 바람직합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먼저 교수님 어떠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저희가 갖고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 관련해서 오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뜻깊은 시간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여러 가지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이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덕분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